자, 주가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들이 다방면, 다각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 주가 조작범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의혹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워낙 시간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들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증권부 권순우 기자 연결합니다. 권 기자. 예, 금융당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발표됐습니까? 예, 오늘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 종합 대책이 나왔는데요. 먼저 금융위 내에 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압수수색이나 강제 조사가 가능한 조사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서 검찰이나 금감원 등의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 부서를 운영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 중에서 좀 긴급 사건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서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공정 거래를 중대 사건, 중요 사건, 일반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중대 사건은 긴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곧바로 검찰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서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뜨거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금감원의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 조사 부서에 파견되는 직원들에게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좀 주려고 하는데요.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이 되면 통신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출국 금지 등의 좀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벌금형이 좀 필요적으로 병과가 되면서 그 부당이득의 최소 2배 이상으로 환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 금액이 1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걸 20억 원으로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증권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켓뷰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마켓뷰.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시장을 흔드는 이유는 바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동양증권 투자전략팀 김주영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 시간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번 주 내내 그렇습니다. 부진합니다. 네. 그 시장이 이제 이번 주에 특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사실상 연초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증시 관점에서 보면 엔화 약세가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엔화 약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들어서는 이제 펀더멘털의 연속선상이 될 텐데요. 중국이 연착륙을 해서 다소나마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면서 좀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초 이제 8% 정도 생각했던 게 7.7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마저도 다소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희 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4%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경제 자체가 견실하지 못하라는 것들은 국내 증시에도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관련주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투매가 나오는 형태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는 없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국가별, 증시별, 지역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하고요. 대신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초강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호재는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의 양적 완화가 다소간의 논란은 있지만 연내에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나타난 펀드플로 보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다 글로벌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수혜가 1차적인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증시가 강한 만큼 경제도 굉장히 견실하고요. 지금까지는 주택 경기 중심으로 경제가 이끌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막대한 현금 창출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좀 미국 경제가 추가적인 확장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 미국 증시가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다소 이제 정책 대응에
과정이 좀 늦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의 그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씩 얻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이 관건이긴 합니다. 1q 실적이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쇼크가 날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당초보다 큰 폭 하향 조정이 되는데 2q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1Q의 마이너스 성장이 2Q부터는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국내 펀더멘털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지난 4분기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4분기 저점을 바닥으로 찍고 1분기 돌아설 것이다 네.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팔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도 동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주체별로 보면 한 방향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 순매도가 좀 엇갈려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데요.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이탈했다 그러면 절대 매도 규모가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순매수는 사실상 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는 매수를 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한국 증시 자체를 떠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매수 자체를 좀 꺼려하거나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상황이 언제든 좀 호전이 된다면 이 순매도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일정한 시점에서는 다시 순매수할 수도 있는 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트렌드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국내 기관은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이런 쪽은 저가 메리트가 생기게 되면 충분히 주식시장에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신이 오늘 이제 공격적으로 좀 팔고 있긴 하는데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주식형 펀드 플로우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가에 대한 관점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시 더 펀드는 어디 나갈까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펀드가 환매되고 또 주가가 파는 그런 부정적인 부정적인 고리는 연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공격적인 매수 주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인 매도세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수급 상황과 함께 1900포인트 정도 선에서 하방 지지선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1분기 실적들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로 보면 지금 1900선에서 공방은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탈하더라도 연내 저점 정도, 한 1860선 정도면 충분히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데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1Q 실적이 워낙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1Q 실적만 가지고는 뚜렷한 전략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 연간 전체 실적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이익 증가율이 가장 강한 쪽은 역시 IT 쪽입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도 하드웨어 전반이 이익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IT 하드웨어는 시장의 어떤 주도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의 최하단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한 절대 저평가에 있는 업종들이 있고요. 근데 이 절대 저평가에서 이익 증가 폭은 크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플러스 성장이 된다라고만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화학하고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시장에서는 약간 역발상으로 네. 턴어라운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까지 합쳐서 결국은 IT, 화학, 자동차 쪽으로 조금 시각을 좀 전환해보자라는 이제 투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동양증권 투자전략팀 김주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